출장 간 줄 알았던 아들이 분리수거장에서 꽃무늬 보자기에 쌓인 반찬통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적어놓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들려온 아내의 통화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머니의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파트까지 팔아넘기려던 며느리. 그날 밤 아들의 통쾌한 참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늦은 밤 성민이가 사는 아파트 거실에는 싸늘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현관문을 벌컥 열더니 지훈이가 쓰던 옷가지와 화장품이 담긴 가방을 거침없이 복도에 내놓았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성민이는 이를 악물고 낮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눈물 범벅이 된 지훈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성민이가 입은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성민이는 싸늘한 표정으로 지훈이가 잡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너한테 할 말 없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응? 지훈이는 울음이 터져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성민이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기회? 내가 한 짓을 알면서 그 말이 나와? 성민이는 이를 부드득 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을 떠는 성민이가 뒤돌아선 곳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얼룩진 빈 플라스틱 통들이 거실 바닥 위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허름한 부엌에서 정시민은 무릎 관절염 약을 물 한 모금과 함께 삼키며 커다란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사골국에서 뽀얀 김이 피어올랐고 정시민은 국자로 거품을 걷어내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성민이 요새 야근이 잦다더니 이거라도 먹으면 좀 기운이 나겠지. 정시민은 사골국을 정성스럽게 통에 담고 밑반찬 4가지를 차곡차곡 보자기에 쌌습니다. 깍두기는 성민이가 좋아하니까 넉넉하게 담고 나물은 지훈이도 좋아했지. 멸치볶음도 넣어야겠다. 정시민은 식당 주방 보조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양손 가득 무거운 반찬 보따리를 든 채 헉헉거리며 지하철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을 한 칸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뜨끔뜨끔 통증이 올라왔지만 정시민은 이를 꽉 깨물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에고, 이 무릎아. 조금만 참아라. 우리 아들 먹일 거 가져가는 건데 이 정도쯤이야. 아들 아파트에 도착한 정시민은 가쁜 숨을 고르며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텅 빈 집 안으로 들어선 정시민은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을 하나하나 정성껏 넣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사골국은 여기 넣고 깍두기는 이쪽에 놓고 나물은 이 칸에 넣으면 딱 맞겠다. 냉장고를 알뜰하게 채운 정시민은 한 발 물러서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성민이가 퇴근하고 이거 보면 좋아하겠다. 지훈이도 입맛에 맞으면 좋을 텐데. 정시민은 빈 보자기를 곱게 접어 가방에 넣고 환한 얼굴로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훈이는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인상을 확 구기며 코를 쥐어 막았습니다. 아, 진짜 또야? 또 가져다 놓은 거야? 지훈이는 혀를 차며 반찬통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기름이 둥둥 뜬 국이랑 나물이랑. 냉장고에서 냄새가 배잖아. 지훈이는 신경질적인 손길로 정심이가 정성껏 만든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뽀얗게 끓인 사골국도, 새벽부터 무친 나물도, 직접 담근 깍두기도 전부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안으로 쏟아부어졌습니다.
맨날 이런 거 가져와서 냉장고에 냄새만 배게 하고 나 이거 치우느라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 지훈이는 투덜거리며 봉투 입구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성민이한테 그만 가져오라고 말해야 되나? 아, 근데 또 효자 코스프레 하면 피곤하고. 지훈이는 쓰레기 봉투를 현관 밖에 내놓고 손을 탁탁 털며 거실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예고 없이 아들 집을 방문한 정심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파에 누워있던 지훈이가 귀찮다는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미리 전화 좀 해주시지. 아이고, 미안. 근처에 왔다가 얼굴이나 볼까 해서 들렀어. 정시민은 웃으며 부엌 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져다 놓은 반찬은 잘 먹고 있어? 사골국 한 솥 끓였는데. 지훈이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잘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다. 성민이도 맛있게 먹었어? 네네. 맛있대요. 정시민은 환하게 웃었지만 냉장고를 슬쩍 열어본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빼곡하게 채워놓았던 반찬통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라, 반찬이 벌써 다 없어졌네? 하루 만에? 지훈이는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 성민이가 회사에 도시락 싸갔어요. 워낙 맛있다고 많이 먹어서요. 아이고, 그래. 그럼 다음에 더 많이 가져와야겠네. 정시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이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지훈이는 찬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지도 않고 그릇째 식탁에 턱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밥은 거기 있는 거 드세요. 저 잠깐 나가봐야 해서요. 딱딱하게 굳은 찬밥 옆에는 말라비틀어진 김치 조각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정시민은 떨리는 손으로 찬밥을 숟가락에 떠올리며 서러움에 목이 메었습니다. 괜찮아. 이거면 충분해. 지훈아, 너도 바쁘지? 신경 쓰지 마. 네. 그럼 천천히 드세요. 저 먼저 나갈게요. 지훈이는 그 말만 내뱉고 가방을 챙겨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텅 빈 식탁에 홀로 남겨진 정시민은 딱딱한 찬밥을 억지로 삼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행여나 성민이가 중간에서 난처해질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지훈이도 바쁘니까 그런 거야. 며느리가 원래 시어머니한테 이런 거지 뭐. 정시민은 혼잣말로 스스로를 달래며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반도 먹지 못한 찬밥이 식탁 위에 쓸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지훈이는 성민이가 출근하고 나면 대놓고 정시미를 무시하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정시미는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 비싼 제철 과일을 한 상자 사들고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지훈아, 요즘 샤인머스켓이 제철이라 하나 사왔어. 성민이랑 같이 먹어. 아, 네. 감사해요, 어머니. 지훈이는 빵긋 웃으며 과일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심이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지훈이의 표정은 싹 바뀌었습니다. 지훈이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친정엄마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시어머니가 또 과일 사왔는데 이번엔 샤인머스켓이야. 택배로 보내줄까? 어머, 진짜? 그거 비싼 건데. 당연하지. 빨리 보내. 알았어. 오늘 중으로 보낼게. 지훈이는 전화를 끊고 능숙하게 택배 접수를 마친 뒤 남은 상에 가는 과일 몇 개만 골라 냉장고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이거 줘야지. 어차피 구별 못 하시잖아. 며칠 뒤 정심이가 아침부터 정성스레 무친 나물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지훈아, 이거 참나물이야.
향이 좋아서 성민이가 좋아할 거야. 아, 네네. 놓고 가세요. 정심이가 웃으며 반찬통을 내밀었지만 지훈이는 건성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정심이는 신발을 신으려다 문득 화장실이 급해서 다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훈아, 미안한데 화장실 좀 쓸게. 아, 네. 화장실에서 나온 정심이는 부엌 쪽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콸콸 물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쏟아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심이가 부엌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지훈이가 싱크대 배수구에 방금 가져온 참나물을 가차없이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정심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어머니. 이거 냄새를 맡아보니까 좀 쉰 것 같아서요. 혹시 상한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쉬다니. 오늘 새벽에 무친 건데. 정심이는 떨리는 손으로 빈 반찬통을 부여잡으며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날도 더운데 금방 상하잖아요. 냉장고에 넣어도 냄새가 배서 제가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훈이는 오히려 핀잔을 주듯 말하며 싱크대 물을 틀어 잔해를 씻어내렸습니다. 정심이는 텅 빈 반찬통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성민이가 집에 들어서자 지훈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힘들었지? 어깨 뭉쳤겠다. 앉아봐. 내가 주물러 줄게. 응, 고마워. 오늘 진짜 빡빡했어. 지훈이는 성민이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아, 참. 오늘 어머니 오셨다 가셨어. 반찬도 가져오시고. 아, 진짜? 엄마가? 무릎도 안 좋으신데 또 오셨어? 성민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맛있게 잘 먹겠다고 했지. 어머니 참 부지런하셔. 지훈이는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고 성민이는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심이는 그렇게 성민이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떠올리며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지만 아들이 가진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아 지훈이가 저지르는 행동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성민이가 돌아오는 퇴근길을 현관 앞에서 맞이하며 유난히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내가 특별히 차려놨어. 빨리 들어와. 무슨 바람이 불었어? 기분 좋은 일 있어? 그냥 여보한테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성민이가 식탁에 앉자 지훈이는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여보. 어머니 이야기 좀 할까? 엄마가 왜? 어머니가 혼자 사시기에 24평 아파트는 너무 크지 않아?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혼자 계시면 외롭기도 하실 거고. 성민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아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니 아파트를 팔면 꽤 괜찮은 돈이 나오잖아. 그 돈으로 시골 쪽에 작은 방 하나 구해드리면 공기도 좋고 어머니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 시골? 엄마를 시골로 보내자고? 성민이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습니다. 보낸다는 게 아니라 모신다는 거지. 요양병원도 가까운 데로 알아보면 되고. 지훈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엄마 전셋집 계약이 곧 끝나거든.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래서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야. 그래서 어머니 아파트 매각 대금으로 우리 엄마 전세금도 보태주고 나머지로 어머니 시골집 구해드리면 다 해결되잖아. 지훈이는 마치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처럼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인감도장만 넘겨받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여보는 신경 쓸 것 하나도 없어. 성민이는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지훈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어머니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다 좋은 거잖아.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성민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이는 속으로 혀를 차며 성민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현관 밖에서는 반찬 보따리를 든 정심이가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정심이의 손이 멈춘 것은 문 너머로 들려오는 지훈이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인감도장만 넘겨받으면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이 정심이의 귓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정심이는 망연자실하여 들고 있던 보따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반찬통이 복도 바닥에 뒹굴며 뚜껑이 열렸지만 정심이는 그것을 주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정심이는 행여 아들 부부의 가정이 무너질까 두려워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떨리는 다리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괜찮아. 내가 참으면 돼. 성민이만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정심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리를 죽이며 울었고 이 사실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성민이는 거실에서 출장 가방에 짐을 챙기며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지방 출장 가야 돼. 2박 3일이니까 수요일쯤 돌아올게. 갑자기 어디로 가는 건데? 남쪽 현장이야. 실사 일정이 잡혀서 빠질 수가 없어. 지훈이는 성민이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다정한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 밥 잘 챙겨 먹고 조심해서 다녀와. 응.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 성민이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지훈이는 입꼬리가 실룩 올라가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소리가 멀어지자마자 지훈이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성민이 출장 갔어. 2박 3일이래.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진짜? 잘 됐다. 금방 갈게. 30분도 지나지 않아 영숙이가 헐레벌떡 도착했습니다. 지훈이는 현관문을 열어주며 씩 웃었습니다. 엄마, 들어와. 오늘 제대로 계획 세우자. 그래. 시간이 없잖아. 2박 3일밖에 안 되는데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영숙이는 신발을 벗으며 두 눈을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이는 미리 적어둔 메모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시어머니 아파트가 지금 시세로 3억 5천쯤 해. 24평이면 그 동네에서 괜찮은 가격이야. 3억 5천? 그 돈이면 우리 전세금 올려주고도 남겠네. 영숙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치. 엄마 전세금 1억 보태주고 시어머니는 시골 쪽에 월세 단칸방 구해드리면 돼. 월세 한 30만 원짜리면 충분하잖아. 그럼 나머지 돈은? 그건 우리가 쓰는 거지. 누가 알겠어. 지훈이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인감도장이야. 시어머니 인감도장이 있어야 매매 계약을 진행할 수 있거든. 도장이 어딨는데? 시어머니 집 안방 장롱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내가 전에 서류 정리하다가 얼핏 본 것 같아.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뒤져보면 나오겠지. 지훈이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 시세를 확인하고 매매에 필요한 서류 목록까지 꼼꼼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네. 소유자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훈이는 영숙이를 바라보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떼면 되고 등기권리증도 시어머니 집 어딘가에 있을 거야. 도장만 찾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영숙이는 지훈이가 세운 계획에 맞장구를 치며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는 공기 좋은 시골로 보내드리는 게 효도지. 서울에서 혼자 뭘 하겠어. 그것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답답한 거야. 맞아. 엄마 말이 맞아.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참. 그 전에 이것부터 해치우자. 지훈이는 신이 나서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냉장고 구석에는 정심이가 며칠 전 가져다 놓은 마지막 반찬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 또 이렇게 잔뜩 가져다 놨어. 냄새나. 지훈이는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며 투덜거렸습니다. 에이, 이걸 왜 먹어? 엄마 내가 맛있는 거 시켜줄게. 그래. 그런 건 먹지 말고 빨리 버려. 지훈이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펼치고는 정심이가 땀 흘려 만든 반찬들을 쓰레기통에 쏟아버렸습니다. 사골국도 멸치볶음도 정성껏 담근 깍두기도 전부 쓰레기 봉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원하다. 이제 냉장고가 좀 깨끗해졌네. 지훈이는 손을 탁탁 털며 영숙이와 함께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치킨 시켜 먹을까? 성민이도 없는데 우리끼리 편하게 먹자. 좋지. 오랜만에 딸이랑 치킨이라니. 신나네. 두 사람은 쓰레기 봉투 안에서 뒹굴고 있는 반찬통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배달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의 낡은 아파트에 홀로 돌아온 정심이는 좁은 거실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성민이가 출장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정심이는 가슴 한쪽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며칠 전 현관 밖에서 엿들었던 지훈이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인감 도장만 넘겨받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정심이는 이불을 끌어안고 밤새 뒤척이다 원인 모를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혹시 지훈이가 성민이 없는 사이에 우리 집에 오면 어쩌지. 정심이는 깊은 새벽에 벌떡 일어나 안방 장롱을 열었습니다. 서랍 속 깊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꺼내 장롱 안쪽 구석 이불보 사이에 꼭꼭 숨겼습니다. 여기다 넣어두면 찾기 힘들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정심이는 장롱 문을 닫고도 한참 동안 손을 떼지 못한 채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대담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심이가 거주하는 아파트 근처 부동산을 직접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아파트 단지 24평이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해요? 24평이요? 지금 3억 5천에서 3억 8천 사이에 거래되고 있어요. 매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좀 알아보려고요. 소유주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고요.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이런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못 오시면요? 대리로는 안 되나요? 부동산 사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리 매매는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가능하긴 한데 보통은 본인 확인을 거치죠. 혹시 어머님 아파트예요? 아, 네. 저희 시어머니 아파트인데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대신 알아보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서류 준비해서 다시 오세요. 지훈이는 환하게 웃으며 부동산을 나섰습니다. 서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도장만 찾으면 끝이야. 지훈이는 휴대폰을 꺼내 영숙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부동산 다녀왔어. 서류만 갖추면 바로 진행할 수 있대. 내일 시어머니 집에 가서 도장 찾아올게. 지훈이가 부리는 끝없는 욕심은 아무것도 모르는 성민이와 홀로 서름을 삼키는 정심이를 향해 조금씩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출장 2일차 오후였습니다. 성민이가 머물던 남부지방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성민 씨, 오늘 현장 실사는 전면 취소됐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내일도 힘들 것 같아요. 네, 내일도요? 네. 기상청에서 내일까지 폭우 예보가 떴거든요. 일정은 다시 잡아서 연락드릴게요. 성민이는 전화를 끊고 호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정이 통째로 날아갔네. 여기서 하루 더 있어봤자 할 일도 없고. 성민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냥 올라갈까? 지훈이한테 미리 말 안 하고 가면 깜짝 놀라겠다. 성민이는 짐을 후다닥 챙겨 호텔을 나섰고 서울행 열차에 하루 일찍 몸을 실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성민이는 지훈이에게 꽃다발이라도 하나 사갈까 하며 혼자 웃었습니다. 요즘 지훈이가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깜짝 선물 해줘야지. 서울역에 도착한 성민이는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아파트 1층 현관에 들어선 성민이는 택배를 가지러 분리수거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장 구석에서 눈에 익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성민이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꽃무늬 보자기에 쌓여있던 플라스틱 반찬통 여러 개가 쓰레기 더미 사이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거 엄마 보자기잖아. 성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반찬통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뚜껑 안쪽에는 정심이가 까만 매직펜으로 또박또박 적어놓은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성민아 사골국 끓였다. 지훈이랑 맛있게 먹어. 성민이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왜 이게 여기 있어? 왜 이게 쓰레기통에 있는 거야? 성민이는 보자기와 반찬통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통 안에는 음식물 찌꺼기 자국만 얼룩져 있었고 정심이가 정성껏 채워 넣었을 반찬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성민이는 반찬통들을 비닐봉투에 담아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민이는 자꾸만 머릿속으로 최악의 상상이 밀려들었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 먹고 버린 거겠지. 설마. 현관 앞에 도착한 성민이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숨죽여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성민이는 신발을 벗지도 않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거실 쪽에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피커폰이 켜져 있는지 영숙이의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시어머니 집에 가서 도장 찾아올 거야. 장롱이랑 서랍은 전부 뒤져볼 거거든. 성민이는 현관에 선 채로 숨을 멈췄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냉장고에 있던 반찬 있잖아. 시어머니가 가져다 놓은 거. 그거 어제 싹 다 버렸어. 냄새나서 못 참겠더라고. 잘했어. 그런 건 빨리빨리 치워야지. 냉장고에 냄새 배면 골치 아파. 영숙이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근데 도장 꼭 찾아야 해. 도장만 있으면 나머지는 일사천리야. 걱정 마, 엄마. 시어머니가 어디 숨기겠어. 장롱 안쪽이면 뻔하지. 지훈이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장 찾으면 바로 부동산에 가서 계약 진행할 거야. 시어머니는 시골 단칸방으로 보내고 그 돈으로 엄마 전세금 해결하면 끝이지. 우리 딸 역시 똑똑해. 사돈어른은 눈치도 없으시니까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시는 게 나아. 영숙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어차피 늙으면 시골이 좋은 거야. 우리가 효도하는 거지 뭐. 지훈이와 영숙이의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성민이는 현관에 선 채로 두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핏기가 가신 얼굴로 한 발 한 발 거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던 지훈이는 성민이가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민이는 서늘한 눈빛으로 지훈이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고 있었네. 지훈이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왜 여기 있어? 출장 간 거 아니었어?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영숙이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왜 갑자기 조용해? 무슨 일이야? 성민이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이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빼서 스피커폰을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지훈이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서며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여보, 이거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그런 뜻이 아니라. 성민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리수거장에서 주워온 반찬통이 담긴 비닐봉투를 지훈이 앞에 내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꽃무늬 보자기에 쌓인 빈 반찬통들이 바닥에 나뒹굴며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성민이는 반찬통 뚜껑 안쪽에 적힌 정심이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성민아, 사골국 끓였다. 지훈이랑 맛있게 먹어. 성민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쓰레기통에 있더라. 엄마가 아픈 다리 끌고 지하철 타고 와서 채워놓은 반찬이 쓰레기통에.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성민이는 바닥에 나뒹구는 빈 반찬통들을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성민이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지훈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 엄마가 가져온 반찬, 너 다 버린 거 맞지? 그게, 여보, 그건 맞냐고. 성민이의 목소리가 거실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지? 엄마가 올 때마다 버린 거지? 지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성민이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내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반찬 만들고 무거운 보따리 들고 지하철 타고 여기까지 왔어. 성민이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내가 쓰레기통에 쳐넣은 거야? 매번?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사정이 있었어. 냉장고에 냄새가 배서. 냄새? 성민이가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엄마가 아픈 몸으로 끓여온 사골국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게 지금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민이는 소파 옆에 놓인 지훈이의 휴대폰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반찬만 버린 게 아니잖아. 방금 내 입으로 다 이야기했어. 엄마 집에 가서 도장 찾아서 아파트 팔겠다고. 그 돈으로 내 친정엄마 전세금 해결하겠다고. 우리 엄마는 시골 단칸방에 보내겠다고. 그건 그냥 이야기한 거야. 진짜로 그럴 생각은. 그냥 이야기? 부동산까지 다녀왔으면서. 지훈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내가 부동산 가서 시세 물어보고 서류 뭐 필요한지 알아본 거 다 알아. 그게 그냥 이야기야? 성민이는 한 발짝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어머니가 너희 모녀가 쓸 노후 자금을 대주는 사람이야? 내 어머니 유일한 재산을 빼돌려서 내 친정 살림 차리는 게 내가 생각하는 가족이야?
지훈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성민이가 입은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그럴게. 성민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지훈이가 붙잡은 손을 뿌리치며 선을 그었습니다. 손 놔. 더 이상 변명 듣기 싫어. 성민이는 뒤돌아서서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문을 벌컥 열고 지훈이가 쓰는 옷가지와 화장품들을 커다란 여행용 가방에 마구잡이로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게 뭐야? 왜 내 옷을 싸는 거야? 지훈이가 안방까지 쫓아와 성민이의 팔을 잡았지만 성민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방을 채워나갔습니다. 나가. 오늘부터 이 집에서 나가.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우리 결혼한 지 3년인데 이런 식으로 끝내겠다는 거야? 3년? 그 3년 동안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반찬 버리고 찬밥에 마른 김치 던져주고 과일은 친정으로 빼돌리고 그게 내가 한 3년이야. 성민이는 가방 지퍼를 닫은 후 거실을 지나 현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람 도리를 저버린 사람하고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여보, 당장 내일 이혼 서류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할 거야. 지훈이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혼이라고? 여보, 진심이야? 어머니가 가진 아파트를 몰래 팔려고 꾸민 일까지 전부 이혼 사유로 남길 거야. 각오해. 성민이는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지훈이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성민이는 매몰차게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곧이어 도어락에서 삐삐삐 소리가 나며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지훈이는 복도에 주저앉아 굳게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 제발. 나갈 데가 없어. 지훈이가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닫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성민이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정심이가 채워주던 빈 반찬통을 품에 안고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반찬통 뚜껑 안쪽에 적힌 정심이의 글씨가 눈물에 번져갔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한테는 맛있게 먹었다고 웃으면서. 성민이는 반찬통을 꼭 껴안은 채 한참 동안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겪었을 지독한 서름을 생각하니 가슴을 쥐어뜯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몰랐어. 내가 진짜 몰랐어. 성민이의 오열 소리가 텅 빈 거실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성민이가 내린 단호한 결정과 거침없는 행동은 그동안 쌓였던 답답함을 한 번에 씻어내듯 통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민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어젯밤 꺼내놓았던 빈 반찬통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통 뚜껑 안쪽에 적힌 정심이의 글씨가 아직도 눈에 밟혀 성민이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성민이는 휴대폰을 꺼내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정심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자 정심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민아, 아침부터 웬일이야? 출장 중 아니었어? 엄마, 나 어제 일찍 올라왔어.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정심이는 전화기 너머로 성민이의 갈라진 목소리를 듣고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성민이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지훈이하고 이혼하려고.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뭐라고? 이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야,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정심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난 아니야. 엄마,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할게. 지금은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아줘. 야, 이 녀석아.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 이혼이라니. 네가 미쳤어? 가만 있어. 내가 지금 갈게.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정시민은 전화를 끊자마자 허겁지겁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손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으려는데 무릎이 욱신거려 한쪽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고, 이 무릎아. 오늘은 좀 참아라. 제발. 정시민은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성민이가 사는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시민은 가슴이 두근거려 두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혼이라니. 이 녀석이 미쳤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부부 싸움을 했어도 이혼은 아니지.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시민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훈이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습니다. 성민이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한 정시민은 택시비를 내고 헐레벌떡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성민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에 핏줄이 선 얼굴을 본 정시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이게 무슨 꼴이야. 밤새 잠을 안 잔 거야? 정시민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성민이의 팔을 잡고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앉으라고. 성민이를 억지로 소파에 앉힌 정시민은 성민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눈이 왜 이렇게 부었어? 밥은 먹었어? 안 먹었지? 엄마, 밥 이야기 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 아, 밥을 먹어야 사람이지. 가만 있어. 부엌에 뭐 있나 보자. 엄마. 성민이가 정심이의 손을 잡아 말렸습니다. 밥 나중에 먹을게. 앉아봐. 이야기 좀 하자. 정심이는 모시기는 척 소파에 다시 앉으며 성민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야기해봐. 대체 왜 이혼이야? 부부싸움에 이혼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꺼내는 게 아니야. 알겠어? 엄마, 부부싸움이 아니야. 지훈이가 한 짓을 알면 엄마도 가만 못 있을 거야. 지훈이가 뭘 했는데? 도대체 뭘 했길래 이혼까지 이야기가 나와? 성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바닥에 놓인 빈 반찬통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봐. 엄마가 가져다 준 반찬이야. 분리수거장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있던 거 내가 주워왔어. 정시민은 반찬통을 보는 순간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지만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입맛에 안 맞았나 보다. 그런 걸로 이혼까지 할 거야? 엄마, 한두 번이 아니야. 엄마가 가져올 때마다 매번 버렸어. 매번. 성민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엄마. 지훈이가 엄마 아파트를 팔려고 했어. 뭐? 그 돈으로 친정엄마 전세금 해결하고 엄마는 시골 단칸방으로 보내려고 했다고. 부동산까지 직접 찾아가서 시세 알아보고 서류 뭐 필요한지까지 다 파악해놨어. 정시민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며칠 전 현관 밖에서 엿들었던 지훈이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선명하게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시민은 애써 표정을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그게 이유야? 엄마, 이게 작은 일이야? 엄마 재산을 몰래 팔아서 친정 살림 차리려고 한 건데. 아,
부부가 살다 보면 별일 이 다 있는 거야. 이혼이라는 말은 입 밖에 꺼내는 게 아니라고. 정시민은 성민이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혼남 꼬리표 다는 거 나는 절대 싫어. 알겠어? 엄마, 지훈이가 엄마한테 한 짓을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안다고. 성민이가 울먹이며 되물었습니다. 정시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알아. 다 알아. 사실 나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 뭐, 알고 있었어? 반찬을 가져다 주면 다음에 갈 때 통이 깨끗이 씻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져 있더라고. 이상하다 싶었지. 근데 내가 뭘 어쩌겠어. 네 마누라잖아. 성민이는 고개를 떨구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진짜 몰랐어. 진짜. 됐어. 내가 미안할 거 뭐가 있어. 엄마는 괜찮아. 정시민은 성민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사돈댁에 가볼게. 뭐? 엄마가 왜? 이대로 가정이 깨지는 것만은 막아야지. 지훈이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쳤으면 직접 너한테 와서 사과하라고 내가 전하고 올게. 엄마 안 돼. 왜 엄마가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건데? 내가 할 일이지. 야, 이 녀석아. 내가 가면 싸움만 더 커져. 어른이 가야 이야기가 되는 거야. 엄마, 무릎도 안 좋은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 택시 타면 되지. 뭘 그런 걸 걱정해. 정시민은 고집을 피우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성민이가 팔을 잡아 말렸지만 정시민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아, 엄마 말 들어. 가만히 여기 있어.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밥이나 좀 챙겨 먹고 기다려. 엄마, 기다리라고. 정시민은 단호하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정시민은 아픈 무릎을 부여잡으며 버스를 타고 영숙이가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시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나? 화를 내야 하나? 아니지. 화를 내면 일이 더 커지지. 버스에서 내린 정시민은 골목길을 따라 느린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한 발짝 떼어놓을 때마다 무릎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올라왔지만 정시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숙이가 사는 빌라 대문 앞에 도착한 정시민은 가쁜 숨을 고르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영숙이의 경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돈. 나야. 정심이. 사돈 어른?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영숙이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문 좀 열어줘. 할 이야기가 있어.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지훈이도 몸이 안 좋아서 나중에 전화로 하시면. 사돈 제발 문 좀 열어줘. 여기서 이러고 서 있기가 힘들어. 정심이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서러운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정심이의 울음 섞인 숨소리가 전해지자 영숙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대문 빗장을 풀었습니다. 정심이는 느린 걸음으로 현관을 지나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영숙이는 어색한 표정으로 거실 한쪽에 서 있었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정시민은 영숙이 앞으로 다가가 영숙이가 내민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사돈, 앉아. 우리 좀 이야기하자. 사돈 어른,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앉으라니까.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시민은 한참 동안 영숙이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정심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네, 사돈 어른. 내가 며느리를 더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지훈이가 뭐가 부족해서 그랬겠어. 내가 모자라서 그런 거지.
영숙이는 예상치 못한 말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사돈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야. 진심이야. 내가 반찬 가져다 주는 게 며느리한테는 부담이었을 수도 있어. 집에 냄새가 밴다느니 냉장고가 지저분해진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내가 귀담아 듣지 못한 거지. 영숙이는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심이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 나 부탁 하나만 할게. 네. 내가 앞으로 반찬도 생활비도 아끼지 않고 보탤게. 내가 더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아이들 가정이 깨지지 않게 도와줘. 정시민은 영숙이의 손을 꽉 잡은 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성민이가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떡하면 좋겠어. 아들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사돈은 모를 거야. 사돈어른. 영숙이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나는 반찬쯤이야 매일이라도 해다 나를 수 있어. 내 무릎이 아프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아이들 가정이 깨지는 건 나는 못 봐. 그건 죽어도 못 봐. 정시민은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꼭 전해줘. 네. 지훈이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쳤으면 직접 성민이를 찾아가서 사과해. 전화 말고 직접 얼굴 보고 사과하라고. 그게 사람 도리야. 꼭 전해줘. 영숙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부끄러움에 입술만 깨물고 있는 영숙이를 바라보며 정시민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문 뒤에서 숨죽여 정심이가 호소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던 지훈이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이 쓰레기통에 내다버렸던 반찬 하나하나에 담겨있던 깊은 내리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아픈 무릎을 이끌고 지하철을 타고 반찬을 날라주던 정심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내가 그걸 버렸어. 매번 버렸어. 지훈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거실에서 영숙이도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소파 위에서 두 손만 비비꼬고 있었습니다. 정시민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돈, 내 말 꼭 전해줘. 부탁이야. 네. 사돈어른, 꼭 전할게요. 영숙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시민은 할 말을 마친 뒤 느린 걸음으로 영숙이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자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정시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시미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훈이가 와야 할 텐데, 제발 와야 할 텐데. 버스에 올라탄 정시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시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 부부의 앞날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이 집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영숙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온 지훈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 위로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엄마. 응. 나 성민이한테 가야 돼. 영숙이는 고개를 들어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다 들었지? 응. 다 들었어. 지훈이는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내가 진짜 나쁜 짓을 한 거야. 지훈아. 시어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면서 반찬을 가져다 주셨는데 나는 그걸 매번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것도 모자라서 아파트까지 팔아서 엄마 전세금 주려고 했잖아. 지훈이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자기가 모자라서 그랬다고. 며느리를 더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생활비도 아끼지 않고 보태겠다고. 영숙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나 시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봐? 성민이 얼굴은 또 어떻게 보고? 지훈아, 울기만 하면 뭐가 달라지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진심으로 뉘우쳤으면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하셨잖아. 영숙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잘못도 있어. 엄마가 너를 부추긴 거잖아. 아파트 팔자고 맞장구 친 게 나야. 엄마도 같이 갈게. 사돈 어른한테도 성민이한테도 내가 직접 사과할게. 응? 그러니까 울지 마. 영숙이는 지훈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한참 동안 울음을 그치지 못하다가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가자. 지금 당장 가자. 지훈이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퉁퉁 부은 눈과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영숙이도 외출 준비를 마치고 현관에서 지훈이를 기다렸습니다. 가자. 응. 두 사람은 나란히 집을 나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훈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이도 지훈이 옆에 앉아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성민이의 아파트 앞에 도착한 지훈이는 택시에서 내리고도 한참 동안 건물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다리가 안 떨어져.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같이 올라가자. 영숙이가 지훈이의 팔을 잡아주었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현관 앞에 선 지훈이는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이 떨려 두세 번이나 허공을 짚었습니다. 영숙이가 대신 초인종을 눌러주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성민이가 아니라 정심이었습니다. 먼저 돌아와 있던 정심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는 정심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현관 바닥에 엎드리듯 무릎을 꿇은 지훈이는 큰 소리로 울며 정심이의 발치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심이는 갑작스러운 모습에 당황하여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지훈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일어나. 아니에요. 못 일어나요.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요. 지훈이는 고개를 들어 정심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들어주신 반찬을 저는 매번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어머니가 아픈 다리로 지하철 타고 오신 걸 알면서도 그랬어요. 지훈아, 어머니 아파트를 팔아서 친정엄마 전세금을 만들려고 했어요. 어머니를 시골로 보내려고 했어요.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훈이의 울음소리가 현관에서 거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성민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성민이는 바닥에 엎드린 지훈이와 그 옆에 무릎 꿇고 있는 영숙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성민아. 영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면목이 없어요. 딸을 잘못 가르친 제 죄가 더 큽니다. 영숙이는 정심이 앞에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염치 없지만 한 번만 지훈이를 거두어 주세요. 제발. 제가 이렇게 빌게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떨리며 끝이 흐려졌습니다. 성민이는 팔짱을 끼고 입을 꾹 다문 채 지훈이를 외면하려 했습니다.
지훈이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 성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한테 화내도 돼. 욕해도 돼. 근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달라질게. 진짜 달라질게. 성민이는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심이가 움직였습니다. 정심이는 바닥에 엎드린 지훈이 앞에 쪼그려 앉아 지훈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지훈아, 일어나. 바닥이 차가워. 어머니, 못 일어나요. 저는 일어날 자격이 없어요. 야, 이 바보야. 일어나라니까. 정심이는 지훈이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흘리는 눈물을 자신의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성민이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왜 엄마가 저 사람 눈물을 닦아줘?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인데. 야, 이 녀석아. 정심이는 성민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 마누라야. 네 마누라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팔짱만 끼고 서 있을 거야? 엄마, 내가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 안 되겠니? 엄마 부탁이야. 정심이가 보내는 눈빛에 성민이는 차마 모진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정심이는 지훈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지난 일은 내가 잊을게. 어머니, 대신 앞으로는 서로 마음을 나누는 진짜 모녀로 살자. 엄마가 부족해도 그냥 내 딸이라 생각하고 살아. 응? 지훈이는 정심이가 나누어주는 따뜻한 체온에 기대어 한참 동안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뭐가 필요해? 가족인데. 정심이는 지훈이의 등을 토닥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영숙이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됐어, 사돈. 우리 다 같이 잘 살면 되는 거야. 성민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있던 성민이의 눈가에도 어느새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어젯밤 작성해 두었던 이혼 서류였습니다. 성민이는 지훈이와 정심이가 보는 앞에서 서류를 반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찢어 4조각을 낸 뒤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찢는 거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안 찢었어. 그래, 이 녀석아. 잘했어. 정심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민이는 지훈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다시는. 응, 약속할게. 죽어도 약속할게. 더 이상은 엄마 눈물 흐르게 하지 마. 알겠어? 알겠어. 정말 알겠어, 여보. 지훈이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지훈이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전복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심이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전복죽을 끓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전복은 잘게 썰고 참기름에 먼저 볶고 쌀은 미리 불려놓은 거 쓰면 되겠지. 지훈이는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담아 죽을 끓였습니다. 보온 도시락에 전복죽을 담고 깍두기 한 통도 함께 챙긴 지훈이는 정심이가 사는 낡은 아파트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정심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이 아침에 웬일이야? 어머니, 아침 가져왔어요. 전복죽 끓여왔는데 같이 먹어요. 정심이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직접 끓인 거야? 네. 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 해서. 맛은 어머니만 못하겠지만. 아이고, 이게 무슨. 어서 들어와. 정심이는 환하게 웃으며 지훈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함께 전복죽을 떠먹었습니다. 어머니, 맛이 어때요? 좀 싱거울 수도 있는데. 무슨 소리야? 맛있어. 정말 맛있다. 정심이는 연신 숟가락을 떠먹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훈이는 정심이가 가진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매주 올게요. 친정 엄마보다 어머니를 먼저 챙기는 든든한 딸이 될게요. 약속해요. 그래, 그래, 우리 지훈이. 정심이는 지훈이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얽히고 설켰던 깊은 원망의 매듭은 정심이가 베푼 깊은 이해심과 지훈이가 바치는 진정한 뉘우침으로 인해 따뜻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정심이가 사는 오래된 아파트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문턱이 말끔하게 없어진 바닥이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은 정심이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문턱을 전부 없애고 푹신한 바닥재를 깔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성민이와 지훈이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 새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민이와 지훈이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정심이를 위해 꾸며드린 결과였습니다. 아파트 수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달 정심이에게 생활비를 보태드렸고 덕분에 정심이는 오랫동안 다니던 식당 주방 보조일을 완전히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지훈이가 팔을 걷어붙이고 정심이의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차릴 거예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쉬고 계세요. 아이고, 또 내가 하겠다고? 엄마가 도와줄까? 안 돼요.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거예요. 어머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면 안 돼요. 정심이는 피식 웃으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도마 위에 칼이 통통통 내려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잠시 후 성민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다른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성민아. 그게 뭐야? 오늘 엄마 생신 아니야? 케이크 사왔지. 정심이는 눈을 크게 뜨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생일이 뭐라고 이런 걸 다 사오고. 돈 아까워라. 엄마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꽃도 샀어. 엄마가 좋아하는 카네이션이야. 성민이는 꽃다발을 정심이에게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심이는 카네이션 향기를 맡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이 꽃 향기 좀 봐. 이쁘다. 엄마, 울지 마.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 안 울어. 안 울어. 이게 기뻐서 그런 거야. 정심이는 연신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웃었습니다. 부엌에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왔어? 좀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응.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아? 오늘 메뉴는 비밀이야. 기대해도 돼. 지훈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구슬땀을 흘리며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복죽, 계란말이, 직접 담근 겉절이까지 식탁 위에 하나둘씩 푸짐한 반찬이 올라갔습니다. 자, 다 됐어요. 어머니, 식탁으로 오세요. 정심이가 식탁 앞에 앉자 가득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걸 혼자 다 한 거야? 밥상이 이렇게 푸짐하네. 당연하죠. 오늘 어머니 생신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지훈이는 환하게 웃으며 정심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성민이도 맞은편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요즘 요리를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 줄 알아? 유튜브 보면서 연습하더라. 아, 여보. 그건 비밀이라고 했잖아. 지훈이가 볼을 붉히며 성민이의 팔을 살짝 쳤습니다. 정시민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가 대단하네. 지훈이는 갈비찜 한 점을 정심이 앞접시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먼저 드셔보세요. 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는데. 정시민은 갈비찜을 한 입 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지훈아, 너 언제 이렇게 요리를 잘하게 된 거야? 정말요? 어머니 손맛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무슨 소리야? 이 정도면 나보다 낫다. 에이,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하시는 거죠. 저는 100년을 배워도 못 따라가요. 지훈이는 겉절이를 정심이가 든 숟가락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주며 다정한 농담을 건넸습니다. 정심이는 숟가락 위에 올려진 겉절이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1년 전 딱딱한 찬밥과 마른 김치만 던져주던 지훈이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성민이는 다정하게 밥을 먹는 지훈이와 정심이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좀 마음이 편해? 편하다마다.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엄마가 참아주시고 품어주신 덕분이야.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 진작에 깨졌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정시민은 손을 내저으며 성민이의 말을 말렸습니다. 맞아요, 여보. 오늘은 좋은 이야기만 하자. 지훈이가 거들며 분위기를 환하게 바꾸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성민이가 문을 열자 반찬통 보따리를 든 영숙이가 서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저 왔어요. 어머, 사돈. 어서 와. 어서 들어와. 정시민은 반가운 얼굴로 영숙이를 맞았습니다. 영숙이는 보따리를 풀며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사돈어른 생신이라고 해서 내가 동태찌개 끓여왔어요. 사돈어른이 매운 거 좋아하신다고 해서 칼칼하게 끓였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 아이고, 사돈이 이런 걸 다 해왔어? 고마워라. 정시민은 영숙이의 손을 덥석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기는요. 맨날 신세만 지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영숙이도 웃으며 식탁에 합류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정심이를 시골로 보내자고 맞장구 치던 영숙이가 직접 반찬을 만들어 찾아오는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네 식구가 둘러앉은 식탁은 음식으로도 웃음으로도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케이크 자를까요? 초 먼저 꽂아야지. 지훈이가 케이크 상자를 열며 초를 꽂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연세만큼 꽂으면 초가 모자라겠다. 야, 이 녀석아. 정심이가 성민이의 팔을 가볍게 치며 웃었습니다. 여보, 불 꺼. 지훈이가 말하자 성민이가 거실불을 껐습니다. 케이크 위 촛불이 정심이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해요. 소원 비세요. 소원? 소원이고 뭐고 이 이상 바랄 게 어딨어. 우리 가족 다 이렇게 건강하게 모여 앉아 있는 게 소원이지. 정시민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눈을 뜬 정시미가 후하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촛불이 꺼지자 지훈이와 성민이와 영숙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 뭐 비셨어요? 소원. 비밀이야. 말하면 안 이루어지잖아. 정시민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케이크 칼을 들었습니다. 성민이가 다시 불을 켰습니다. 케이크를 4조각으로 자른 정시민은 가장 큰 조각을 지훈이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왜 저한테 제일 큰 걸 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오늘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는 먹어야지. 어머니. 지훈이는 코끝이 찡해지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시민은 지훈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야, 또 울려고 해? 오늘은 안 울기로 했잖아.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이게 기뻐서 그런 거예요. 지훈이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고 정심이도 따라 웃었습니다. 성민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비온 뒤에 더욱 단단하게 굳어진 가족의 정을 실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지훈이는 설거지를 하며 영숙이와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엄마, 오늘 동태찌개 진짜 맛있었어. 어머니가 세 그릇이나 드셨잖아. 그래. 사돈어른이 맛있게 드시니까 나도 기분이 좋더라. 엄마, 다음 주에도 같이 와. 내가 매주 일요일마다 어머니 집에서 저녁 차리기로 했거든. 매주? 너 진짜 달라졌다. 우리 딸. 영숙이는 흐뭇한 표정으로 지훈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정심이와 성민이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심이는 성민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성민아. 응. 엄마가 요즘 복지관에서 노래교실 다니는 거 알지? 알지. 엄마 요즘 노래 실력이 늘었다며? 거기서 친구도 사귀고 운동도 하고 살면서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어.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도 마음이 편하다. 다 너 덕분이야. 지훈이 덕분이고. 정시민은 조용히 성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1년 전에는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아니. 지훈이가 반찬을 버리는 거 알면서도 내가 아무 말도 못했잖아. 혼자서 사귀고 혼자서 울고. 엄마. 근데 이제는 안 그래. 지훈이가 매주 와서 밥도 해주고 같이 온천도 가고 영숙이 사돈도 찾아오고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더라. 성민이는 정심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영숙이는 먼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사돈어른,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다음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와. 매번 이렇게 뭘 해오면 내가 부담스러워. 아유, 이게 부담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영숙이는 환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훈이도 성민이와 함께 떠날 준비를 하며 현관에서 정심이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주 토요일에 올게요. 그때 같이 온천 가요. 제가 예약해 놓을게요. 또 온천? 맨날 돈 쓰게 하고. 괜찮아, 그냥 집에서 쉬어. 아니에요. 어머니 무릎에 온천이 좋다잖아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알았어. 우리 지훈이 말을 들어야지. 정시민은 웃으며 지훈이를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조용해진 거실에서 정시민은 식탁 위에 남은 카네이션 꽃다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정시민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1년 전 딱딱한 찬밥을 억지로 삼키며 혼자 울던 그 식탁이 오늘은 가족의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심을 다해 뉘우치고 먼저 손을 내민 지훈이 덕분에 상처 입었던 정심이가 품은 서러움도 따뜻한 가족의 품 안에서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반찬통 속에 담겨 있던 것은 음식이 아니라 정심이의 온 마음이었습니다. 아픈 다리를 이끌고 지하철을 타며 날라주던 그 반찬을 매번 버렸던 지훈이는 결국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심 어린 뉘우침 앞에서 정심이가 보여준 넓은 마음이 있었기에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